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장중 스팟 아침 모닝 브리핑을 올려드린 지 한 2시간 정도가 거의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올려드리고 장중 스팟 지금 현재 10시가 안 된 시점인데 외국인이 현선물 쪽에 4천 계약 정도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1000억 정도 현물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D-5일,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처럼 다우지수라든지 특히 나스닥 신고가, 특히 다우지수 나스닥 거의 뭐 한 달 동안 계속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아요. 신흥국이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고 위험자산에 자금 유입 부분들이 들어올 포인트가 조금씩 룸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 무역 분쟁은 별도와. 그래서 항상 보면 극점을 찍었을 때 하루아침에 극점이니까 여기 땅에서 바뀌는 건 아니죠. 대형주군의 움직임들을 보더라도 아무리 선물이 한 4천 개억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대형주는 상당히 강세입니다. 뭐 거의 전업종이에요. 특히 철강, 금융, 은행이든 증권도 마찬가지고 기계, 그 다음에 내수주들, 전기전자 쪽 대부분이 강세가 좀 진행이 좀 되죠. 다른 걸 떠나가지고 어디 섹터가 어디가 더 강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지수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정학적 리스크에 편입이 돼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하나하나씩 풀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2500선까지 한 20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코스닥도 정고점 수준 얼마 남지 않았죠. 2월달부터 지금 6월달까지 거의 4개월, 5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 돌파를 하지 못하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으로 박스권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어요. 박스권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언제 박스권을 돌파를 할까? 그러면 박스권에 있다 보면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반복이 됐을 때 상승할 때는 좋습니다. 상승할 때 보고 따라가니까. 근데 하락할 때 보면 상승해서 따라갔다고 했는데 다시 원점까지 오면 맥이 풀리죠. 맥이 풀리면서 보유한 종목군을 매도를 하거나, 그래서 예전에 리먼 사태 이후에 제가 한 1년 동안 박스권 진행됐을 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때 펀드 환매 부분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자금을 들고 시장에 투입이 됐는데 한 1년 정도 박스권이 진행되다 보니까 박스권 하단에서는 거의 매도하고 박스권 상단에서 몰빵 들어오고 엇박자를 탄 거죠. 왜? 박스권 하단에서는 봉잉 자체가 음봉이다 보고 마이너스권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를 하게 되고,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면 이제 장대 양봉이 되죠. 양봉 나오면 그때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때는 막 또 매도를 해. 매수를 강하게 들어와요. 그거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계좌가 거의 뭐 3분의 1 토막에서 반 토막 이상이 나가 떨어지죠. 그래서 본격 상승 부분들이 그 시점부터 지수가 거의 배 이상 상승 부분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다 손 털고 어느 정도 떠난 상태예요. 지금도 비슷하죠.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일치하고, 이번에는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한 3번 정도 정고점의 물량, 이번에 하락 부분이 나왔을 때 물량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상당히 많이 했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정전협정, 그리고 지금 외국 쪽에서 신흥국에 자금이 들어올 요건 자체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거래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대형주들 1에서 한 3% 정도 반등이 나온, 이 반등은 어떤 반등이냐면, 어떻게 전략 부분들을 짜야 되는 반등이냐면 강한 종목군들을 비중을 더 채우는 전략이에요.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매도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계속 얘기 드렸죠. 이거 엇박자 잘못하게 되면 계좌가 순식간에, 그리고 나중에 고점에 더 매도하게, 고점에 더 따라하게 만드는, 15,000원에 매도할 건데 만원에 사신 분하고 14,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수익률 자체가 천차만별이라고 말했죠. 아니면 만원일 때 매수하지 못하고 15,000원에까지 하는데 나는 15,500원에 매수해가지고 거기서 또 장대 양봉 확인하고 사면 수익률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공도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대형주든 중형주든 매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 한 12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 기관은 또 이 물량 부분 다 받고 있죠. 자, 다음 주 본격 스타트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독일의 사례,
독일의 사례, 물론 앞으로도 소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뭐 지금 중국과 일본이 목리를 부리고 있죠. 중국과 일본이 목리를 부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은 그 패싱 당하는 거,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은 이 아시아의 어떤 컨트롤, 지배권 관련된 부분에 어떤 기싸움 부분들을 좀 하고 있죠. 그 와중에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거 역시 이런 주도권 싸움의 어떤 연장선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로 경쟁이 붙으면 좋아요. 그러면 누가요? 서로 경쟁이 붙으면 북한의 입지 자체는 프리미엄 자체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높아졌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오는 투자 자금 자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당근책 부분을 서로 주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겠죠. 중국은 1대1로라는 부분으로,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미국의 지금 중간선거 공화당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 북한하고 어떤 조약 부분들을 맺었을 때 이게 우회 비준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선거 부분에서 공화당이 지금 상원과 상원 쪽에서 의석이 2석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걸 유지를 해야지만 우회 비준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의석수가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민주당 쪽이 더 중간선거에서 이겨버리면 의회 비준까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계속 그런 허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 자체가 기존에 마이너스권이었다면, 음봉이었다면 우리나라 주변의 정세 부분들이 플러스권으로 급격한 상승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에 맞는 대형주 종목군들이 지금 오늘 강세가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중 스팟 6월 7일 10시가 안 되는 시간에 코멘트 드리면 외국인들 선물옵션 동시 만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선물, 특히 코스닥도 코스피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대형주는 2에서 3% 정도의 상승 부분이 나오는데, 대형주 산업재 빅사이클, 현재 시장은 매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강한 종목군의 비중을 더 추가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장보고 4호, 5호 본격 편입 부분들을 시작을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면서 장중 스팟 6월 7일 이시민의 주식 뉴스 공장 오늘 장중 스팟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